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시작은 2거래일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지 다시 또 하락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3일 화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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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이 2거래일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 지수가 장 초반에 2% 넘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IT 부품, 제약 바이오, 또 2차 전지, 항공주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급등했던 온라인 교육주들 쪽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그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빠졌다. 1180포인트 빠지면서 역대 최고치로 빠졌다. 이런 뉴스를 전달해드렸었는데 어제는 반대로 1290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가장 집중되고 있는 거는 역시 금리에 관련된 뉴스이고요. 다우지수가 보시면은 그 지난주 내내 급락했다가 이번 주에 곧바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아주 기울기가 가파르고 이번에 반등도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5%는 쉽사리 보기 힘든 지수의 상승폭인데 동남아시아나 이제 중동 쪽에서는 가끔 있는 퍼센트지만은 미증시나 유럽 또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 증시가 좀 그래도 많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이런 상승을 줬던 이유는 금리. 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에 관련된 뉴스가 이 반등을 좀 성공을 시켰고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한 0.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여준 점, 이런 것들이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 페더럴 펀드 이자율 역시 0.5%포인트의 상승 쪽으로 인하하는 쪽에 좀 베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 또 미국 시장에, 세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이제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보통 빅5 테크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기업인 이제 애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4.49% 올랐는데, 이제 애플 보시면은 어제 9.3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가지고 9.31%죠.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9%대 반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한 14%, 13% 올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레포트들,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전망과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9%대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사실 뭐 이제 애플은 뭐 전 세계에서 공매도가 뭐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기도 하기 때문에 공매도 규모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규모보다는 현재 너무 과매도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확산되면서 공매도 규모도 뭐 이전에 비해 40% 이상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공매도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9%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뭐 중간에 낙폭이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사실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뭐 0.5%, 0.8% 평상시에 봤으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반납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제 ISM 제조업 PMI 지수가 50.1로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고, 예상치는 50.5였지만은 이번에 50.1인데도 견조하다고 말한 이유는 중국이 지난 주말에 ISM 제조업 지수가 PMI가 29.5, 뭐 35.1 서비스업과 제조업 이렇게 나온 바람에 미국도 50을 하회하는 게 아니냐, 40대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0.1로 발표되면서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네, 이런 시장의 평가들을 받으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현재 차트 흐름상 음봉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큰 폭의 반등을 좀 이미 한번 해줬었고,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상황은 미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증시도 급등한다, 폭등한다, 이렇게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미국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좀 기분 안 좋으면서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19가 가장 지금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고 사망자 수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이 너무 급속도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퍼졌다, 이런 것보다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나서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빨리빨리 검증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많아 보이는 현상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보다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미국의 어느 한 보도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이제 야간 선물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도 지난주에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불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안 좋지만은 그나마 한국이 그나마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기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딱 단독적으로 보면은 한 1조 9천억, 그러니까 2조 원대에 육박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즉 개인의 투매 현상이 나와야 증시의 바닥이다 이렇게 가장 확실한 지표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투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의 신호를 찾기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20% 30%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투매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세세하게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이나 그런 업종들 또는 이제 많이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봐야 되지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연하게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힘들지 코스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현재로서 개인들의 투매를 기다리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198원을 하회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환율을 한번 보시면은 1191원입니다. 어제 방송했을 때는 1201원, 1202원 이랬어서 1198원을 넘어가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방송 이후에 실제로 1198원 이하로 급하게 내려가면서 오히려 1198원 넘어가니까 하락을 가속화하는 구간이 나타났고 증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뭐 조금 뭐 아침에 비해서 낙폭을 좀 축소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1190원대 정도 아침에 좀 하회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이다. 뭐 지금부터 쭉쭉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지금 단장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생각보다 견조했던 경제 지표로 인해서 급락했던 것 이상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음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환율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매를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하락을 예상을 했을 때, 2250대부터 예상을 했을 때,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데가 언제냐면은 2018년을 제가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럼 2018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상승할 때도 2018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2018년에도 만약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을 때도 강한 상승을 주기 전에 소위 말하는 쌍바닥 자리를 만들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순한 게 한번 바닥을 테스트를 하고 이 바닥에 신뢰가 쌓여야지 그 다음에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돌 수 있거든요. 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외바닥으로 올라올 수도 물론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외바닥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외바닥으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이제 어제도 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드렸지만은 뉴스엔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있지만은 그 반등이 원사이드하게 나오기에는 실제로 경기에 데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때 아예 주식이 누워버리느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주식이 아예 이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바닥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쌍바닥을 확인하는 동안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도 사그라들고 확진자들도 줄어들고 이런 시간들이 또 흘러가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인버스 비중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은 줄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인버스 비중 지금 아마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신규 종목들을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에 되게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에 들어가도 지수가 밀렸을 경우에 되밀리는 경우들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테마를 탈 경우에도 지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인버스 비중, 소비중이라도 갖고 계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 밀려나와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팔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수가 어쨌든 간 쌍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 생각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또 재차 상승 가능한 영역에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급하게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지수가 올라면 이제 마음이 급하거든요. 나놔두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쌍바닥을 만들어야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3월 3일자 게시물 올라와 있는데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오늘의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3으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네, 오늘 뭐 정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네. 그 앵커님의 멘트를 들으면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방송 초창기에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어떤 방송인지 얘기를 잘 안 하고 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상품으로 드리는 고수의 픽 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고수의 픽이라는 게 이제 뭔지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맞아. 한 달 동안 안 한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저희랑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종목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서 김상현 전문가를 포함한 네. 많은 전문가들 갈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종목들 이제 추출을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하루에 뭐 5개 혹은 또 10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저희가 힌트만 드려서 올리고 만약에 이제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은 힌트가 아니라 이제 풀 네임으로 장 전에 이제 문자가 나가는 그런 상품이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 내는 거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그렇죠.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맞출만한 종목 혹은 최근에 난이도가 너무 쉬웠다.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드리는 그런 프로다. 오랜만에 프로 코너 취지를 소개를. 다시 한번. 그럼요.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 오래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급등주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몇 번 처음에 방송할 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에서 골라주는 대로 가져 나왔더니 당일 상한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네. 들어가가지고 약 올리는 거냐. 저희는 왜냐하면 장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쵸. 당일 상한가도 한 20%씩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약 올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아서 요즘은 좀 잔잔한 것들로 네. 빼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오늘 문제가 너무 쉬운 그런 거죠. 것 같았어. 예상하고 쉬워서 있었어요. 이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보고 시간도 때워보고 또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랜만에 또 방송 어떤 방송인지 저희가 설명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오늘 종목은 이제 3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인데 뭐 한마디로 끝납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1등 기업이고 네. 실제로 이 종목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맞아요. 네.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결론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네. 이종 회장님께서 계시는 네. 그 부회장님께서 계시는 회사죠. 3으로 시작하니까 뭐 이 정도까지 뭐 대한민국 1등 기업의 그 오너 네, 제가 항상 요즘 존경하고 그분을 제드래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회사라고 오히려 그분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그분이 되겠죠. 네, 네, 원양의 네, 회사가 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보시면은 최소한 이 회사 관련된 가전제품이 한 20개, 3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꽤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어폰도 있고요. 그쵸. 그런 것도 다 찍혀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부터 뭐 TV도 있고. TV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쵸, 청소기도 그쵸. 에어컨 있고, 있고. 핸드폰을 또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들고 계실 그쵸, 거고, 그쵸.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잘 찾아보면은 분명히 한 20개는 넘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3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회사. 네. 옛날에는 옛날에 이 회사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름이 좀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네. 그때 쓰던 이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하긴, 쓰던 이름들 이제 비슷한 이름이 이제 금성도 있었고, 예, 뭐 럭키도 있었고. 뭐 영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그렇죠. 회사명에. 예, 그래서 이제 금성이랑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영어로 해가지고 그 로고를 예쁘게 빼가지고 되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맞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현대가 거의 뭐 1등 기업으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뭐 압도적인 글로벌 1등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저희 회사 저희 나라에서 1등 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름마저도 이제는 세련돼 보일 정도로 맞아. 생각이 되는 3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국내 1위 기업, 네. 그 회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방탄소년단 이름이 처음에 되게 촌스러웠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되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쵸. 비슷하게 또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입에서. 그런데 이 너무 쉬워가지고 저는 아까 퀴즈를 출제하면서도 약간 민망했던 그렇죠. 3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느껴졌어요. 두 분께서 이거 정말 어떻게든 힌트 어렵게 내시나 네. 말을 빙빙빙빙 돌려 하시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 다 해주셨듯이 반도체도 하고요, 스마트폰도 하고요, TV도 하고요, TV를 포함한 가전, 그러니까 사업으로 따지면은 모바일 사업부, 가전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이제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골고루 다 잘합니다. 네. 다 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사실 오너에 관련돼서 뭐 정치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방에 많이 퍼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경상도에 있는 삼성 그 인재개발연구원 이제 이런 시설을 이제 기부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임시적 기부죠. 이제 임시적으로 뭐 이거를 모두 기숙사 시설을 모두 병실로 바꿔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라고 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조금 정부와 친해지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사실 이 종목은 아까 제가 시황 때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보여드리기도 보여드리죠, 했었고 뭐. 네. 그 다음에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름을 제 얘기를 다 드렸었고 이제 아까 이제 애플 말씀드리면서 9%가 올랐다. 네.
이제 애플은 시가총액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1,000조가 좀 넘지만은 네. 이제 이 땡땡땡은 위험했어. 시가총액이 330조. 가격적으로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선 5만 원대.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이죠. 더 이상 설명할 거 많지만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더 이상 설명드릴 건 많지는 수가 이게 없네요. 이제 F분이 되기 전에는 네. 사실은 국민주가 아니었어요. 그쵸. 200만 원대였고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F분 된 이후에는 거의 이제 뭐 국민주가 됐죠. 국민주가 됐고 실제로 사실은 저도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질 때만 사도 자꾸 는다고 생각하고 사도 큰 무리가 없는 유일한 종목이라고도까지 말씀드렸던 이 상으로 시작하는 네. 네 글자의 아이고. 어려워라 어려운 네. 이 종목을 맞춰주면 되겠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고 싶은데 사도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그쵸.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코로나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는 300억 원을 기부하셨잖아요. 네. 그 통 큰 기부. 역시 제드래곤의 네. 큰 마음이랑 그 도량은 저한테 일반인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네. 그런 거. 그 정도 돼야지 이제 큰 사람이다 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내 시가총액 1등 기업, 대표 기업인 이 3으로 시작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의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자 고수익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8님께서 보내주신 서진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31,85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가져가도 될지, 또 얼마에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져가셔야죠. 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이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면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볼륨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이 종목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는 현재 추세에도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빠져가지고 괴로운 거지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수가가 높은 지점이에요. 매수가가 높은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2개를 그려놨어요. 밑에 있는 선이 통상 이제 저항 라인이었던 자리였는데 31,000원대에 사셨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뚫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걸 보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셨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셨으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이었으면은 예전에 저희가 물론 소형주들도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대형주들도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때 카카오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 종목이 그때 이제 문자로도 그런 얘기가 왔었죠.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은 이 종목을 들어가는 이유는 추세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버슈팅, 즉 변동성을 먹으려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만약에 31,000원대 들어가셨다면은 변동성을 먹으러 들어가셨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들어가거나 눌림목을 줬으면 한 29,000원대 다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지셔닝을 잘못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들어가셨는데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설정을 안 하고 들어가셨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가 장이 빠지니까 이제 기도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반등을 주면 제 생각에는 29,000원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에는 물론 매수가 이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이 좀 돌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이고, 또 워낙에 뭐 시장에 관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준다고 판단을 했을 때 29,000원대에서 스트레이트로 뚫고 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부분처럼 못 뚫고 비실비실 하다가 시간이 끌린 이후에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29,000원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다가, 만약에 되밀리면은 좀 더 싼 가격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판단이 돼서 1차 목표가로 2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 본저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이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한 29,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또 2차 목표가는 본절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는 2112님께서 보내주신 메디톡스입니다. 매수가 36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종목을 분석해야 될 때 차트도 봐드리고 내용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안 좋은 종목은 자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가져가도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종목은 안 좋은 종목에,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급락한 이유 아실 거예요, 시청자님도. 이 급락한 이유가 메디톡스에서 불법적으로 약을 제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데, 일단은 뭐 지금 뭐 대표이사를 상대로 조사를 좀 하고 있지만은, 보통의 일반 다른 기업들에서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엇인가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은 오히려 경영진 리스크, 오너 리스크로 해서 잠깐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메디톡스도 그렇게 될 것이냐? 메디톡스는 그렇지가 또 않은 게 뭐냐면은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불법 제조, 제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예전에 코오롱 사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바로 허가 취소 때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뭐 지금 상장 폐지 될 거라고 확고를 제가 뭐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조사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 검찰이랑 대표가 조사를 다 끝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거를 지금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 과연 내 돈을 맡기고 그 조준 대표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올바른 투자인지, 그러니까 지금 투자 전략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청자님 투자 전략이 이 조준 대표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돈을 주고서는 이 주식을 사고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낙폭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고 금방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 웬만하시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방법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자는 8422님께서 보내주신 네이버입니다. 매수가 18만 8천 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추가 매수가는 얼마에 좋을지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물론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져갈까요, 팔까요? 그럼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뭐 장도 많이 빠졌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는 종목이죠. 저도 뭐 많이 애용하고, 또 이제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포탈이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래요. 네. 네이버와 기타 등등이랍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저항 맞았던 자리가 정확하게 저항을 맞을 자리에서 맞았어요. 보시면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고 18년에도 마찬가지고 2019년과 20년에도 정확하게 저항을 맞을 때에서 기술적으로는 저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네이버가 더 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미래 사업에서 이런 포털가 갖고 있는 개인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는데 한때 한참 우리 그 주식시장에 떠도는 4차 산업 이런 말이 요즘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써요. 요즘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저항선에서 맞고 이미 딱 걸린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물량은 보유가 맞아요. 그리고 20% 비중이면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그럼 예전에는 네이버가 점유율이 낮았냐? 그럼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자리에서 맞으면 강하게 빠졌던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물론 좋은 회사지만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다시 찍은 다음에 올라온 자리도 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들어가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물량만 보유를 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정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16만 원대까지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대밀려 내려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저도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얘가 추세를 탈 때는 무섭게 타요. 근데 빠질 때는 무섭게 빠져요. 그런 종목, 그런 성향을 좀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를 아예 러프하게 좀 잡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지금 장이 빠그러진 데 비해서 네이버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장이 돌았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구간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16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나 될 수 있으면 현재 물량만 추세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끄고 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 좀 드리고, 만약에 본절 이상 19만 원대가 오면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미 과거에 저항선 역할을 해왔던 자리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물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하고 싶으시다면 16만 원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2290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매수가 4,500원, 비중은 100%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중이 솔직하십니다. 비중 솔직하시고 네. 일단 차트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전에 한 2,500원부터 3,000원 사이에 정말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되면서 횡보해주고 충분히 조금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 거래량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그에 반해서 빠질 때에는 엄청난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있던 수익분은 이때 다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승하기 전에 충분히 모았던 가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또 여기서 앞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앞선 분석에서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최근에 그래도 2월 20일 날 반등 나왔을 때에도 가격도 3일도 못 지켜주고 다시 하락하는 점, 그다음에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반등이 나와도 현재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좀 높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일부씩이라도 손절을 해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후에 반등 나올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총 4가지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3으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을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네. 정답인데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등 기업 하면 삼성전자죠.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또 우리 제가 존경하에 맞지 않는 제드래곤님께서 또 이번에도 좋은 일을 하셔서 거액을 쾌척을 하셨다는 훈훈한 미담을 들려주고 네. 있는 회사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둘러싼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빼놓을 수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좀 되고, 지금 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물론
두 가지 측면이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건 반도체 업종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아직은 어떤 개별주에 강한 비중을 싣기에는 아직 조금 장이 불안하다는 느낌도 받고 있는데 일단 관심 있으신 분은 매수가 현재 55,7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54,000원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만약에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기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아도 이 자리까지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54,000원 정도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6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6만 원대가 되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본인 포지션에 따라 달라요. 난 좀 빠른 매매를 원하고 수익이 나면 좀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6만 원대에서 조금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잡아드렸으나 사실은 5만 원 이하가 내고 4만 원대가 되면은 더 담아도 괜찮은 네.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 54,000원,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는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굉장히 쉬웠습니다. 삼성전자였는데요. 가격 전략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드린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 한번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402-5519-9464-5203-7147님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4591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TV의 대표 방송 2대1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짱짱짱 이렇게 너무 귀여운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외에도 휴대폰 뒷자리 7147-3511-2241-5370-3511-5519 등등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분 안에 들지 못하셨어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내내 퀴즈가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퀴즈부터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2,047달러로 전년보다 4.1% 줄었습니다. 지난해 원화 약세가 달러화로 표시된 소득을 끌어내린 영향입니다.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9% 하락해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급락으로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가 올해 1월 1.5%로 올라선 뒤 2달 연속 1%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단체 여행비와 국제 항공료, 생화 등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LS전선이 중동 섬나라 바레인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LS전선은 설계 조달 시공업체 알기아즈로부터 바레인 본섬과 동남부 하와르 섬 사이 25km를 잇는 해적 케이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와르 섬은 울릉도의 3분의 2 크기로 바레인 정부가 관광단지로 본격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와르의 친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섬에 직접 발전소를 짓지 않고 본섬에서 전기를 보내는 해저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됐습니다. 제주 진도 전력 10개만 사업을 비롯해 카타르와 미국 등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수주에 도움이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오늘 성명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일각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을 반박하면서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타다 역시 인류형 사업자로서 전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소카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여객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LG화학이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합니다. LG화학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인근 가전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하는 공장은 터키 가전업체인 베스텔의 가전제품 조립 공장으로 터키 언론등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22만 3천 제곱미터이며 인수 가격은 374억 원입니다. 회사는 베스텔 공장이 브로츠와프 공장 인근에 있다며 기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함이라고 인수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3일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내년까지 20기가와트시를 추가해 120기가와트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주식을 추가 매입해 보유 지분율이 17.68%로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자연합의 지분율은 종전 3.708%에서 37.63%로 늘어났습니다. 대림산업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가 독일 이프 디자인 어워드 2020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브랜딩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삼성 루버거버먼 미국 리츠 펀드가 최근 설정액 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르노 삼성자동차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XM3를 본격 출시하고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가 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차량 인도 가격이 지난달 사전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것보다 76만 원에서 163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쪽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이 고수의 픽 퀴즈는 매일 아침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